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친한 친구가 이곳에서 사연을 듣는 걸 함께 듣다가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매일 챙겨 듣고 있는 열혈 팬인데요. 기막힌 사연이라면 저도 빠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차마 말 못했던 제 이야기를 이곳에서 털어놔 볼게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참 모범생처럼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대학 가고 무난하게 직장 다니다가 30대 초반에 부모님 친구가 소개해준 선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죠. 남자도 많이 사귀어보지 못해서 어떤 남자가 제대로 된 남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모님 통해 소개받는 거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어른들이 괜찮다고 하니 등 떠밀려 나간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이 괜찮았어요. 시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어서 윤택하게 살아온 티가 나더라고요. 저 역시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셔서 나름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사실 손자리 꽤 나왔는데 영 마음에 차지 않았거든요. 선영 씨는 외모도 집안도 저와 딱 어울리는 게 드디어 제 인연을 만났나 봅니다. 처음 만나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던 저는 이런 말을 듣고도 그냥 칭찬인갑다 하고 넘어갔죠. 제가 무슨 액세서리도 아니고 뭘 잘 어울려야 되나요? 그때부터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보였던 건데 어릴 때의 전 바보같이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사귀게 되었고 집안에서 맺어준 거나 다름없어서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고요. 이렇게 든든한 사돈과 한 집안으로 만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두 집안 잘 지내봅시다. 우리 선영이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실수를 해도 어여삐 여겨주세요. 아유, 걱정 마세요. 이렇게 예쁘고 참한 며느리를 봤는데 뭘 해도 이쁘죠. 양가 부모님도 서로 참 잘 대해주셨고 결혼식에 양가 손님들도 참 많이 왔었어요. 사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고 나이가 차서 떠밀리듯이 했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식 하면서도 실감은 잘 안 나더라고요. 신혼 초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남편도 다정했고 시부모도 쿨하게 잘 대해줬죠. 연락을 자주 하지도 않았고 시댁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좀 거슬리는 게 하나 있다면 남편의 여동생이었죠. 1년 전에 이혼해서 시댁에서 얹혀 살고 있었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 노릇을 하려고 해서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언니는 어떻게 밥 한 번 안 차리고 매번 먹고 쏙 가요? 며느리 노릇을 전혀 안 하네. 결혼하고 직장도 관둬서 할 일도 없잖아요. 자주 와서 며느리 노릇 좀 해야죠. 내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해도 맛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직접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서 사오거나 주문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아이 참. 그러니까 언니가 좀 와서 밥 좀 하라고요. 난 집밥이 먹고 싶은데 엄마가 밥을 안 하잖아요. 새언니 생겼는데 뭐 득보는 게 하나도 없네. 제가 아가씨 밥 해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요. 아가씨가 애도 아니고 밥 먹고 싶으면 직접 하면 되죠. 아유 얘, 너 새언니한테 왜 그래? 귀한 집에서 곱게 자랐는데 요리를 해봤겠어? 너도 요리한 적 없잖아. 새언니는 너보다 더 귀하게 자랐어. 야, 넌 언제 집 구해서 나갈 거야? 바람 펴서 이혼당하게 자랑도 아닌데 나 같으면 쪽팔려서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겠다. 지나 잘할 것이지. 뭔 시누이 노릇을 하려 그래? 예, 말하지 말랬지. 동네방네 아주 자랑을 하지 그러냐? 저는 왜 이혼했는지 몰랐던 터라 시모가 깜짝 놀라서 남편 입을 막더라고요. 시누이도 얼굴이 벌개져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요. 1년 만에 바람 펴서 이혼당한 거라니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시누이를 곱게 볼 순 없겠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5년간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전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관두고 전업주부로 지냈는데요. 남편이 아이를 원해서 저도 노력을 꽤 했어요. 나이도 젊은 편이니까. 사실 몇 달만 시도하면 임신이 금방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시댁도 남편도 아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제 앞에서 드러내고 말을 하진 않았죠. 대신 시모는 임신이 잘 된다는 한약을 꾸준히 보내주더라고요. 초반에야 고마웠지만 거의 3년을 한약을 먹으니까 한약 봉지만 봐도 진저리가 쳐졌죠. 모자랄 것 없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기만 생기면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은데 누구보다 아기 낳고 잘 돌봐주고 잘할 수 있는데 임신이 안 되니까 자존감도 바닥이고 너무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직도 전화를 받던 그날 아침이 또렷이 떠오르네요. 남편 출근시키고 간단히 아침 먹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엄마 말 듣고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아빠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정리하시게 됐어. 너가 듣고 걱정할까봐 미리 말 안 했어. 그게 정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해줬어야지.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럼 회사 문을 닫았단 거예요? 그렇게 됐어. 직원들도 다 내보냈고. 너도 아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더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 안 했지.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중학생 때부터 하셨던 회사였고 작지만 꽤 탄탄하다고 생각했는데 문까지 닫았다니 너무 충격이었죠. 저는 심란한 마음으로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말을 해줬어요. 뭐라고? 문을 닫았다고? 아니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뭐? 아빠가 본인 회사를 정리하는데 왜 당신한테 말을 해야 돼? 아니, 내가 경영학과 나오기도 했고 난 때 되면 내가 넘겨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자식이 당신 하나인데 어차피 당신은 그쪽으론 배운 게 없어서 못 물려받을 거고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참나, 우리 아빠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도 없는데 몰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지금 내가 더 당황스러운데? 아버지 회사 정리하셨다고 해도 당신한테 피해가는 일 전혀 없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줘. 안 그래도 속상하니까. 왜 피해가는 게 없어? 엄청난 손해를 본 건데 사업하실 때랑 지금 다 망하고 난 거랑 상황이 같아? 솔직히 내가 당신 하나 보고 결혼 결정한 거 아니잖아.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왜 그렇게 말을 정 떨어지게 해? 그리고 내가 언제 망했다고 했어. 정리하신 거라고 했지. 난 당신이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네. 황당한 건 나야. 나 좀 혼자 있고 싶으니까 좀 나가. 옆에서 떽떽거리고 있지 말고. 남편은 심지어 인상을 쓰며 저를 방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지껏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대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쾅 닫힌 안방문을 한참 노려보고 있었어요. 물론 서로 집안 보고 한 결혼이었지만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한순간에 태도가 변하다니.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냉전 아닌 냉전이 시작됐어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남편도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아침에도 혼자 준비해서 회사에 휭 가버리고 밤늦게나 새벽에 들어오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예전부터 산부인과에서 정해준 날엔 전날에 야근을 하더라도 당일엔 일찍 들어오던 남편이었는데요. 냉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날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도 없더니 보란 듯이 또 새벽에 들어온 거 있죠. 당신 진짜 이럴 거야?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날만큼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말도 안 하고 사는데 무슨... 이참에 할 말 좀 하자. 너 애 못 갔잖아. 온갖 검사를 다 하고 병원에 돈을 쳐들여도 안 되잖아. 이제 그만하고 나가서 일해. 뭐? 당신 어떻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아주 벼르고 있었니? 그래.
내가 꾹꾹 눌러왔던 거 이참에 다 말한다. 어차피 임신도 못하고 네 아버지 사업 망한 마당에 애 갖는 것도 의미 없고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직장 구해서 일해. 집에서 빈둥대고 있지 말고. 알았어? 이제야 본심이 나오네? 여지껏 그렇게 생각했어? 네 돈으로 집에서 빈둥대고 있어서 돈 아까웠니? 내가 아이 문제로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산부인과에 돈 좀 그만 처바치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는 심지어 식탁 의자를 던져버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폭력적인 남편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고 며칠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힘든 친정에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들어줄 친구도 없어서 혼자 분을 삭히며 집에서만 웅크리고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시모한테 전화가 왔죠. 오늘 집으로 좀 와라. 내가 목록 보내줄 테니까 올 때 마트에서 장 좀 봐와. 그러고는 대뜸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황당한데 장볼 목록을 엄청나게 길게 보내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오라니 시댁으로 갔죠. 제가 들어오는 걸 본 시모가 대뜸 소리를 삑 지르더라고요. 너 내 말이 우스워? 내가 장 봐 오랬는데 덜렁 빈손으로 온 거야? 아, 장 봤어요. 올 거예요.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미리 마트에서 주문한 것들이 배달되어 왔죠. 내가 마트 가서 장 봐 오랬지 누가 배달시키랬어? 배달은 누가 못 시켜? 네가 하나하나 다 고르고 담아서 사왔어야지. 요즘 다 배달시키는데 힘들게 뭐하러 그래요. 장 보면 제가 택시 타고 다 들고 오란 거예요. 이렇게 배달시키면 서로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시모는 기가 막히는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사기 결혼까지 한 주제에 어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넌 예전부터 그랬어. 할 말 따박따박하고. 사기 결혼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 집 망했다며? 결혼하고 5년 만에 개털이 됐는데 이게 사기 결혼 아니면 뭐니? 앞으로 네 뒤치다거리를 우리 아들이 다 해야 되잖아. 어쩐지 내가 결혼할 때부터 반대하고 싶더라니. 이럴까봐 사업하는 집안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고 망했어. 앞으로 남들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닐 거야? 그게 무슨 제 아버지가 사업 정리하신 게 남들 부끄러울 만큼 잘못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더 있으면 더 안 좋은 소리 듣고 저도 화날 것 같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저는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등 뒤에서 시모의 날카로운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봐. 집안 빼면 볼 것도 없는 거 집안에 들여놨더니 애도 못 낳고 생거지가 됐으니 저걸 어째?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 이렇게 저를 대하는 게 180도 달라져 버렸는지 한순간에 돌변해버린 남편과 시댁의 태도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말았죠. 지난 결혼 생활 동안 같이 웃으며 화목하게 지냈던 건 모두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결혼 생활은 모래 위에 지어졌던 겉만 번지르르한 멋진 모래성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멋지고 예쁘면 뭐하나요? 한 번에 허물어져 버리는데 말이죠.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면서 도대체 제가 왜 시댁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아기를 가지려고 애를 썼는지 다 헛수고처럼 느껴졌어요. 시모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시누이한테도 전화가 계속 오길래 그냥 안 받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모와 시누이는 계속 전화 오고 진짜 제 처지가 너무 서럽게 느껴졌답니다. 아니 시누이는 지가 뭔데 며느리 도리를 다 하라는 둥 오늘까지 지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가만 안 있겠다는 둥 그딴 메시지를 매일같이 보내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 전화가 오길래 너무 열이 받아서 확 받아버렸죠.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집도 망한 게 네가 아직도 잘난 줄 알아? 지 부모 빼가 아니면 개뿔도 없는 게 너 계속 우리 집안에서 빌붙어 살고 싶으면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 우리 아들 고생 그만 시키고 얼른 직장 잡아서 일하던가. 그거 안 되면 앞으로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하고 밥해.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왜 거기 가서 청소하고 밥을 해요? 시댁에서 빌부터 사는 아가씨한테 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감당 못할 일 그만 버리시고 용건 없으면 전화도 그만하세요. 저는 시모한테 빽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때 이혼을 해야겠다고 더욱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죠.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고 시모도 말하는 투가 이혼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것보다 시댁 식구들의 가면 속에 본 얼굴을 보게 되니 참 역겹더군요. 어떻게든 내가 당한 것보다 몇백 배는 더 갚아주고 이혼하리라 다짐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았더니 이번에는 집에 들어와서 제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더군요. 일자리는 좀 알아보고 있어? 결혼 전에 일하던 데는 생각하지 말고 눈을 확 낮춰서 찾아. 어차피 당신 능력도 안 되잖아. 전문직도 아니고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어디 격리 자리라도 알아봐. 정 안 되면 편의점 알바를 하던지. 요즘 돈 많이 받는데. 왜 자꾸 일을 구하라고 난리야? 나한테 생활비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솔직히 내가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냐 뭘 하냐? 다 회사에서 먹고 오고 밤 늦게 들어오는데 다 너 혼자 먹고 쓰는 거잖아. 네 생활비는 네가 내야지.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집이 망했는데 그렇게 우아 떨 때야? 한 푼이라도 벌어서 니네 집에도 좀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설마 내 돈 갖다가 퍼주는 건 아니지? 자꾸 말 그딴 식으로 할래? 그리고 신혼 초부터 내가 쓰는 돈은 네가 준 거 아니잖아. 다 내 돈으로 쓴 거지. 생활비 얼마나 줬다고 유세는? 그땐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 것 같아요. 시작은 항상 일자리 구하고 있냐 확인하는 걸로 시작해서 별거 아닌 거에도 다 시비를 걸더라고요. 얕은 그 인간 속이 훤히 보이는데 그 인간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절대 지 입으론 말 못 꺼낸다 이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책 배우자가 되기 싫으니 이를 악물고 참았던 거죠. 그렇게 힘든 시간이 계속 흘러갔고 저는 기분 전환할 겸 친한 사촌 오빠를 만나러 갔어요. 저보다 1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걱정 있어? 큰아버지 사업 때문에 그래?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도 잘 지내고 계셔. 그나저나 오빠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큰 병원 원장이라니 진짜 바쁘겠어. 그래, 일 버려놓으니 진짜 너무 바쁘네. 이렇게 확장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만들게 됐네. 요즘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너무 멋있어, 오빠. 오빠가 정형외과 전문이지만 이렇게 점점 종합병원급으로 늘려가니까 진짜 대단한 거야. 한참 오빠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딱 서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보니까 세상에 밉상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째려보고 있더군요. 어머,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대낮에 이렇게 당당하게 다른 남자 만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알아요? 아가씨, 예의 원래 없는 건 잘 아는데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내 사촌 오빠예요. 참나, 신분증 까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사촌 오빠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안대? 새언니가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선영이 사촌 오빠 맞습니다. 이범준입니다. 이범준? 아, 아까 이 건물 들어올 때 대문짝만한 사진이랑 이름 본 것 같은데? 그 의사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진이 너무 크죠? 어머, 그러셨구나. 언니는 이렇게 멋진 사촌 오빠가 있다고 왜 말을 안 했어요? 안 그래도 저도 요즘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가려고 했는데 너무 잘 됐네요. 제가 꼭 갈게요. 네, 그럼요. 천영이 가족인데 제가 최선 다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갑자기 시누이 태도가 확 달라지면서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억지로 보내려고 해도 시누이가 안 가고 버티고 있기까지 했죠. 마침 나 약속이 끝나서 아무 일정도 없거든요. 이렇게 세연이 밖에서 만난 김에 셋이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요? 아니요, 저 지금 집에 가야 돼요. 어머니가 그렇게 매일 당부하시는 대로 오빠 밥 차려야죠. 오빠, 나 갈게. 다음에 봐. 저는 아가씨를 끌고 건물 밖을 나왔어요.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누이를 태우고 운전을 해야 했어요. 근데 사촌 오빠 결혼했어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아가씨가 그게 왜 궁금해요? 아니, 너무 훈남이고 직업도 최고니까 궁금하잖아요. 아, 왜 말 안 해줘요? 그런다고 내가 못 알아낼 것 같아요? 오빠는 알죠? 아, 몇 년 전에 이혼했어요. 지금 너무 바빠서 여자 만날 정신 없대요. 됐죠? 어머, 완전 잘 됐다. 우리 둘 다 한 번씩 갔다 왔네. 뭐가 잘 됐다는 건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디 지 같은 백수를 우리 사촌 오빠한테 갖다 대는지. 거기다 사돈이잖아요. 더 말하기도 짜증나서 신우 말도 무시하고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시모 얼굴 보기도 싫어서 들어가자는 시누이를 거의 밀다시피 해서 내려주고 보내버렸네요. 참 웃긴 게 그날 이후로 시누이가 얼마나 상냥하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던지요. 제가 무시하니까 이제 시모까지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사뭇 다르더군요. 오늘 저녁에 같이 외식할까? 우리 가족 모인 지도 참 오래됐네. 우리 며느리 본 지도 오래되었고 말이야. 전 돈 없는데요. 남편한테 생활비도 못 받는데 외식이 웬 말인가요? 당연히 시어미가 사야지. 아니 그리고 그 녀석이 왜 생활비를 안 줘? 걱정 마. 내가 아주 홍근형을 내줄 테니. 그럼 오늘 시간 되니? 아니요. 저 일구하러 다녀서 너무 바빠요. 당분간 시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전화로 잠깐 말 좀 할게. 너 그 사촌 오빠 있지 않니? 내가 안 된다고 해도 미진이가 하도 나를 들들 볶아서 말이야. 한번 소개팅 해주면 어떨까?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세요? 서로 사돈 사이인데 무슨 소개팅을 해요? 아니, 요즘에 겹사돈도 많아. 아니, 그리고 뭐 나중 일은 모르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원하는 거라도 있으신가 봐요. 암튼 그건 절대 안 되고 사촌 오빠는 전혀 생각 없으니까 다신 말 꺼내지 말아주세요. 미진이가 매일 날 못 살게 해서 그래. 그냥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잠잠해질 거야. 사촌 오빠가 매너 있게 잘 거절해달라고 하면 되지. 일단 한 번은 만나게 해줘 봐봐. 병원 운영하느라 잠도 못 잔대요. 전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말을 꺼내서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시모가 대뜸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오늘 할 게 많으니까 와서 좀 도와. 잔소리 한마디도 보태지 말고 당장 와. 안 오면 내가 니네 집으로 쳐들어갈 거야. 하도 급하게 들리길래 일단 시댁에 가봤죠. 그랬더니 시누이랑 시모가 소파에 쭉 뻗어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주방 가면 식탁에 꺼내놓은 거 있으니까 재료들 보고 음식 좀 해라. 갈비랑 전이랑 잡채 먼저 하고 그 연어는 샐러드도 하고 회로 먹게 잘 썰어서 준비하고. 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가 이래서 며느리 자격이 있나 싶은 거야. 오늘 네 시누이 생일이다. 시누이 생일도 안 챙기고 도대체 집에서 팽팽 놀면서 하는 게 뭐니? 네 남편도 저녁에 오라고 했으니까 얼른 준비해. 그 많은 걸 제가 어떻게 해요? 정 저한테 시키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하세요. 그럼 제가 도울게요. 네가 그동안 네 친정 믿고 얼마나 편하게 산지 알겠지? 다른 며느리들은 생일이며 제사며 얼마나 음식을 쎄빠지게 하는데 너는 생일 되면 외식하면 장땡 아니야 맨날. 우리 집은 제사도 없고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
이제부터 너도 다른 며느리들처럼 생일상 좀 차려봐라. 누가 들으면 아주 팔자 좋게 살았는 줄 알겠네요. 명절 때 꼬박꼬박 음식 준비하고 김장도 하는데 그 말은 왜 쏙 빼요? 아, 좀 그만 좀 대들어요. 한 번에 네 하는 법이 없네. 내 생일 소원이 언니가 해준 집밥 좀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솜씨 좀 한번 부려봐요. 우리 집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 거라도 해야죠. 신우이의 비웃는 표정을 보니 제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가 팍 터지는 기분이 들면서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서 식탁에 가득 놓여진 봉지들을 거실에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머머,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고기 다 터졌잖아. 아, 이걸 어째? 카페트에 생고기 범벅이 됐잖아. 저는 고기며 채소들이며 생선들을 다 던져서 거실 바닥을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어요. 시모와 시누이가 저를 말리려고 제 팔을 붙들더라고요. 저는 손을 팍 치워버리고 두 사람을 바닥으로 밀어버렸죠.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내가 왜 이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이딴 대우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집 나가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나 본데. 좋아요.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다신 이딴 짓 하지 마요. 알았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신운영과 시모를 뒤로하고 징글징글한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시모한테 얘기를 들은 건지 만 건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더군요. 남편이 연락이 오면 화풀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아예 남 취급을 하니 이건 정말 부부도 가족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도 정말 오만정이 떨어져 버렸죠. 저는 남편의 회사로 바로 이혼 소장을 퀵으로 보내버리고 저도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연락이 없길래 며칠 후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소장 받았으면 당신이 가서 접수해. 왜 가타부타 말이 없어?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언제 가서 그걸 접수하냐? 펑펑 노는 네가 가서 해. 네가 이혼하자고 보낸 거 아니야.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도 이렇게 행동하진 않겠다. 이혼하자는데 전화도 없고 뭐 하자는 거야? 이혼하자는 건 넌데 왜 나한테 화를 내? 하고 싶으면 해줄 테니까. 내가 뭐 너 붙들고 울고 사정이라도 할 줄 알았냐? 네가 하자고 했다. 나중에 딴 말 하지 마. 걱정 붙들어 매셔. 내가 접수할 테니까. 내일 3시까지 우리 사촌오빠 병원 1층 카페로 가지고 와. 회사랑도 가까우니까 올 수 있지? 아이씨, 네가 회사 앞으로 오면 되지. 내가 거길 왜 가? 오라면 와. 나중에 안 와놓고 후회하지나 말고.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오고 말고는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시무와 시누이한테도 같은 시간에 병원 건물 카페로 오라고 전했죠. 혹시나 사촌오빠를 소개해줄까 싶었는지 아주 반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카페로 가서 징글징글한 그 집 식구들을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무랑 시누이가 들어왔는데 시누이가 얼마나 빡세게 꾸미고 왔는지 아주 꼴이 우습더라고요. 아가씨는 아주 샵에 다녀왔나 봐요. 혹시 어디 가요? 설마 나 만나려고 이렇게 꾸미고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온 김에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 원래 이러고 다녀요. 아, 그래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촌오빠 불러서 인사나 할까요? 어머니도 보고 싶으세요? 우리 사촌오빠? 어머, 그럼 나야 좋지. 여기까지 와서 인사는 하고 가야지. 우리가 병원으로 올라갈까? 온 김에 병원 구경도 하고. 네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날 그렇게 난장판 치고 간 게 마음에 걸리긴 걸리는 모양이다. 그럴 리가요. 저는 속으로 시무를 마음껏 비웃으면서 카페 출입문을 바라봤죠. 마침 사촌오빠가 딱 맞춰서 카페로 들어오더라고요. 사촌오빠를 발견한 시누이가 얼굴이 벌개지며 부끄러워하는 꼴이라니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아주 볼썽사납더군요. 왜 혼자 왔어? 같이 내려오라니까. 아, 지금 올 거야. 처음 뵙겠습니다. 천영이 사촌오빠입니다. 사촌오빠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
시모가 아주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연신 끄덕이더라고요.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여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죠. 아, 언니, 왔어요? 이쪽은 내 전시모, 전신우이. 이분은 사촌 오빠랑 곧 결혼할 분이에요. 같이 일하는 의사시고요. 뭐? 결혼을 한다고? 아니, 근데 뭐, 전시모? 이혼할 마당에 그럼 뭐라고 소개를 해요? 모르는 아줌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을 한다고? 참나, 완전히 바람둥이 아니야. 별꼴이야 진짜. 근데 왜 날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거야? 네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불렀다. 왜? 바람 펴서 이혼당한 백수 주제에 어디 감히 의사를 넘봐. 지야말로 지부모한테 얹혀 살면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주제에. 자,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주제 파악 좀 하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아주 막 나가네. 이런 꼴 보여주려고 하늘 같은 시무를 여기까지 오라 마라 한 거야? 이게 아주 나를 제대로 농락을 하네? 그게 끝은 아니고요, 아줌마. 내가 차마 우리 부모님한텐 이런 꼴을 보일 수가 없어서 우리 오빠한테 좀 부탁을 했네요. 오빠, 말해줘. 이 건물이 누구 거고 오빠가 누구한테 월세 내고 있는지. 군아버지가 건물주시지. 네가 건물 관리하니까 다달이 너한테 월세 내고 있고. 뭐? 네가 이 건물 월세를 받는단 말이야? 네 아버지 건물이라고? 네 아버지 사업 쫄딱 망한 거 아니었어? 내가 내 입으로 우리 아버지 사업 망했다고 한 적 있어요? 정리했다고 했지. 대개 아들이 국어를 못하는 건지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정리했다는 말 이해 못해요? 우리 집 멀쩡히 잘 살고 있고 이 건물 말고도 부동산이 몇 개인데 누구한테 망했대. 대개 아들이랑 댁 남편 한 달 월급 합쳐도 이 건물 한 달 월세보다 적어요. 뭘 좀 알아보고 사람을 무시하던지 해야지.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이 건물이 장인어른 거라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이 제일 중요한 말은 다행히 다 들었더라고요. 얼굴이 하얘져서는 파르르 떠는데 얼굴이 가관이었어요. 저는 남편 손에서 툭 떨어진 서류 봉투를 재빨리 집어들어 확인했죠. 역시나 이혼 서류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지금 접수할게. 법원에서 보자고. 여보, 잠깐만. 나 이혼 서류 주러 온 거 아니야. 당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이렇게 달려온 거라고. 여보, 이혼은 절대 안 돼. 우리 그동안 대화를 너무 안 했잖아. 응? 일단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니면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좀 갈까? 여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연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 다 티나. 난 당신 집구석의 본 모습을 똑똑히 봤고 그동안 내가 결혼 생활 내내 했던 모든 노력이 다 헛짓거리였단 걸 알게 됐어. 너야말로 얼굴이 잘났니? 아님 전문직이기래? 뭘 잘났다고 나를 무시해? 다신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난 당신 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당신이 힘들까봐 일을 좀 하라고 추천했던 거지. 당신 집에 건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지. 왜 진작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내가 알았으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잖아. 그래, 얘 말이 맞다.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지. 어쩜 그런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니? 니네 집이 그렇게 부자인 걸 알았으면 우리가 사업 접은 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했겠어? 더 이상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서 저는 무시하고 가려고 뒤돌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팔목을 세게 잡고 안 놓는 거 있죠. 보고 있던 사촌 오빠가 화가 났는지 남편 손을 비틀어 버리더라고요. 내가 보는 앞에서도 이 지경인데 그동안 애를 얼마나 구박했을지 안 봐도 알겠네. 절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어. 큰아버지한테 다 말하고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해서 당장 내 동생한테서 떨어뜨려 놔야지. 안 되겠네, 이 집구석. 사촌 오빠가 저를 데리고 카페를 나왔고 저는 그 길로 친정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합의가 아닌 소송 이혼을 하자며 당장 변호사에게 전화하셨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천의 고아도 아니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았어. 당장 아빠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그 천박한 집구석을
왜 너 혼자 상대하고 다 당하고 있었어, 이 맹추야. 아빠, 엄마도 힘든데 나까지 이혼한다고 하면 가슴 아플까봐 그랬지. 이건 너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야. 앞으로는 아빠한테 맡겨라. 분명히 이혼 안 한다고 난리를 칠 테니 변호사 확실히 준비해서 소송하자.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말대로 남편 놈은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이가 있었다면 더욱 길어졌을 소송이었는데 그나마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집구석에서 연락이 직접 오지 못하도록 모든 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욱 약이 오른 남편 놈이 계속 연락을 해오고 지가 죽어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친정집 앞에 찾아와서 부모님을 만난다면서 소리 지르고 문을 계속 두드리기까지 했죠. 이 자식이 진짜 미쳤나? 내가 다 변호사 통해서 전달하라고 했지. 네가 뭔데 내 집에 찾아와서 행패야.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아버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잘했습니까? 예? 부부 사이에 싸움 조그만 거 가지고 잘 사는 부부 이혼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 아주 개처럼 설설기며 잘했지. 어떻게든 내 주변 콩고물 좀 얻어먹을까 하고. 나중에 나 죽으면 내 사업 어떻게 물려받을까 노리고 있던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니놈 속 빤히 알면서도 사위니까 봐줬던 건데 감히 네가 내 귀한 딸을 그런 식으로 취급해? 당장 꺼져. 내 눈앞에 또 보이면 그냥 소송으로 안 끝날 줄 알아. 친정아버지가 화를 내며 쫓아내도 바짓가랭이 붙잡고 이혼 못한다고 질질 짜기까지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저한테 냉정하게 대하면서 알바라도 하라던 모습과는 아주 딴판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승소할 자신이 있었기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연락도 당연히 받지 않았어요. 지도 안 되겠는지 나중에는 방법을 바꿔서 제가 수입과 재산을 숨겼다면서 자기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긴 소송 끝에 드디어 승소 판결이 났고 살고 있던 집도 7대 3으로 나누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산 집이었지만 제 몫을 받을 수 있었죠. 저에게 돈이야 큰 의미가 없었지만 남편을 괴롭게 하기에는 돈 문제가 최고인 걸 아니까 어떻게든 더 많이 재산 분할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판결 나던 날 남편이 얼마나 발악을 하던지 분노 조절 장애처럼 보이더군요. 저를 노려보며 소리 지르는데 너무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다신 전 남편 놈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6개월 정도 지났나? 집에 또 찾아온 거 있죠? 여보,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지내 보이네. 난 당신 없으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여보, 우리 다시 합칠 수 없을까? 여기 또 찾아오면 바로 경찰 부른다고 했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왜 온 거야? 당장 꺼져. 전 남편은 얼굴이 아주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날 일으켜줄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 여보, 우리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바로 경찰을 부르려고 핸드폰을 들었죠. 그걸 보고는 남편이 거칠게 제 핸드폰을 확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봐. 정 다시 못 살겠다면 그럼 돈 좀 빌려줘. 당신 돈 많잖아. 당장 3천만 좀 빌려줘. 너무 급해서 그래. 은행 대출도 다 풀이라 받을 데도 없어. 언젠 그지라고 무시하더니 돈 빌릴 사람이 그렇게 없어? 어떻게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와서 돈을 달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미진이 그년이 또 사고를 쳤어. 이번엔 유부남이랑 바람이 나서 상간녀 소송을 당했어. 당장 내일까지 3천을 마련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당신뿐이었어. 그 일로 우리 엄만 충격받아 쓰러져서 뇌출혈로 입원하셨고 우리가 부부로 산 정이 있잖아.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렇게 잘난 집구석에 돈 3천이 없니? 완전 그지들 주제에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게 마음 심보 좀 잘 쓰지 그랬어. 누가 알아?
그랬으면 나중에 건물주 됐을 수도 있잖아. 네 복을 네가 걷어차놓고 어디서 하소연이야. 지금 당장 안 꺼지면 경찰이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끈질기게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남편놈을 세게 밀어버리고 집으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10분 후에 확인해보고 안 가면 바로 경찰 부르려고 했는데 보니까 각오 없더라고요. 끝까지 참 비겁하고 추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저딴 놈을 남편이라고 밥 해먹이며 관리해주며 살았는지 후회만 될 뿐이었네요. 다행인 건 그 후로 전 남편 놈을 다시 보진 않았단 점이죠.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아버지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건물 관리며 시설 관리도 공부했고 세금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건물 관리에 대해서 꽤 지식도 있는 편이고요. 남편은 집에서 노는 전업주부라면서 저를 무시했지만 사실 저도 건물 관리하고 월세 받고 직원 관리하면서 바쁘게 지냈었거든요.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는 혹시나 남편이 알게 되면 그냥 다 말하고 같이 관리하면 어떨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놈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네요. 이혼한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여전히 건물 관리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대책 없이 사랑만 쫓는 결혼도 위험하지만 별다른 사랑 없이 조건만 대충 맞춘 결혼도 참 위험한 짓이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저도 별 생각 없이 떠밀리듯이 결혼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잘못한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남들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인데 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제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스스로 한번 살아보려고요. 이 나이에 홀로 서게 하는 것도 웃기지만 아직 인생에 남은 날이 많기에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해서 살아보려고 한답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충만한 삶을 지내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